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코스피가 6월의 첫날 2,700선을 잘 지켜주면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쪽으로의 관세 4일부터 50%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받아가는 모습 이어집니다. 섹터별로는 건강기능식품, 또 화장품, 자율주행 쪽에 활발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속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1번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은 시장보 괜찮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죠.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대, 코스닥 150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성 흐름들이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 섹터가 소폭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 쪽 섹터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소부장 쪽도 선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좀 강했었던 주도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는 방산주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쪽 섹터도 선별적인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로봇 그리고 에너지 쪽의 종목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좀 LNG 쪽에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오늘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종목별로 그냥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강보합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2,800선대 올해 목표했었던 지수대였었죠. 그 자리대까지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서 정책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법안에 대한 개정,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종목군들을 강하게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저평가 매력에 일단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아마 편입되는 것보다는 관찰 대상국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물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90원에 1400원대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나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힘든 그런 투자자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서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문자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접수가 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2가지 모두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이죠. 이쪽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이쪽에 좀 접수를 하셔도 순차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현대건설을 매수하셨네요. 43,050원, 12%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도할까요? 뭐 이러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싸게 잘 사셨어요. 싸게 잘 사셨는데 이격이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지금 8만 원 언저리대가 저항이죠. 요 자리대. 근데 8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줬다가 요 고점 자리대죠.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매물 소화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본 건지 중기적으로 본 건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익도 제법 나셨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한 50% 이상 수익이 좀 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요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금을 회수하고서 다른 종목군들로 또 가져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후자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만약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50% 수익이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반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반을 팔게 되면 수익금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여기서 더 상승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SMR 쪽에 있어서 엮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원금을 회수하고 지금 다시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일진전기를 매수하셨네요. 22,000원에 10%. 좀 더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일진전기를 한번 봅시다.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징그럽게 좀 안 올라가죠. 실적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고점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느 정도 21선에 대한 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22,000원에 10% 정도 되시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면 34,500원에 35,000원 요 자리대죠. 2월 달에 고점 자리대는 한번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센즈랩을 매수하셨어요. 9,200원에 40%. 단기 투자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센즈랩 9,200원 40%. 9,200원에 40%면 이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요날 매수하셨나? 이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5월 21일 날. 근데 매수하자마자 빠지니까 매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죠. 자, 비중이 40%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 정도를 샀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금 매수 단가가 저항이죠. 지금 정고점 자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저항이니까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릴 수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40%를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 하죠.
일단 매매에 대한 스타일,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 방에 이렇게 샀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분할 매수하시고요. 9,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밑바닥에 있어서의 거래량 자체가 예사로운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거 10,000원대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등락을 거치겠지만 요 11,000원에서 12,000원대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요 자리대를 목표가로 놓고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접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도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태웅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전문가님한테. 아, 그러셨군요. 태웅에 대해서 매수 시점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만 20% 가까이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거든요. SMR 부품 수주 소식에 더해서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네요. 전문가님, 이 태웅 사실 상담이 지난주에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타이밍 잡아봐도 괜찮나요? 자, 아버님은 이거 태용을 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에 27일부터 19,000원에서야 계속 사가지고 팔았다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셨다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에 주봉이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재매수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전문가님하고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10%는 금요일날 매수를 했었어요. 아, 10%를 금요일 날 매수를 하셨고. 예, 그래 오늘 아침에 10% 이상 상승하길래 팔았어요. 그럼 됐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 오면은 또 사고 얼마까지 갈 낀가 이걸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글쎄요, 지금 따라붙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이게 태웅이라 그런 게요, 경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단조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렌트라든지 조선 이게 업황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에 따라 붙어 봤거든요. 근데 왜 팔았어요? 좋을 것 같다는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왜 파셨냐고.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왜 주식을 파셨냐고. 그게 이제 전문가님 네. 차트를 보니까 좀 고점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과학적으로. 예. 또 이 과학적인 또 분석을 또 하시네, 우리 아버님. 아니 과학적으로 아니고 주봉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자, 아버님 모르겠어요. 예. 자, 아버님이 생각하신 것도 맞고요. 예. 주봉을 보면 23년도, 24년도 고점에 걸려서 금요일 날 저항이 되니까 요게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 더 좋겠구나. 예. 자, 차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예. 정말 잘하셨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어폐가 있는 거 하나. 예. 아버님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말씀을 예. 하셨어. 예. 근데 이 밑에서 샀다 팔았다 했고 난 다음에 다 팔고 난 다음에 오늘 금요일 날 또 샀어요. 예. 그리고 오늘 올라갔다니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예. 좋을 것 같다면 좋은 주식이라면 진드감치 끌고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아버님. 그래야 큰 예. 돈이 돼요. 예. 그 푼돈 1, 20% 먹어갖고 뭐 하려고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전문가님한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선은 예, 조정을 받을 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웅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격은 좀 벌어졌으니까 이거 근데 조정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 24,000원 깨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24,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예, 요 순간부터 3분할로 좀 접근을 해봐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24,000원. 그 다음에 21,000원. 그리고 19,000원. 그렇게 해서 3분할로 하게 되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한 가지 팁. 월봉 차트에 아버님. 차트 보이세요? 예, 월봉 차트가 지금 바닥이죠? 예, 이런 건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하나오션. 밑에서 많이 올라갔죠? 예, 이게 400% 넘게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요 정배열, 요 지금 월봉상에서 박스를 뚫고 난 다음에 이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예, 이게 100%예요. 이게 100%.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산에너빌러티. 얘도 밑바닥이죠? 예, 그러면 얘도 위에 정배열로 전환돼서 월봉 차트가 돌아가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웅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 자, 태웅 돌아갔어요. 이거 빨리빨리 팔아야 될 건가요? 아니죠. 예, 자, 종목 선정 잘하셨고 업황 분석 잘하셨고 그런 공부 잘하셨어요. 근데 예, 차트를 만약에 무조건 차트를 보고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차트 대응을 하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는 절반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단조 쪽 괜찮고 풍력 쪽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SMR 쪽도 하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일밖에 없는데 굳이 아래에서 잘 사셨는데 이거를 너무 매매가 잦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24,000원 요 언저리 때 예, 그 부분부터 다시 신규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예, 지금 만약에 안 그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35,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LS 에코에너지 35,300원. 35,3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LS 에코에너지도 이거 보세요. LS 계열인데 얘도 실적이 잘 나오죠? 전망도 괜찮아요. 그죠? 최고 실적이네요. 얘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초고압 케이블이나 전력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죠. 전력 케이블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죠? 신재생 쪽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깊숙이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매물 소화, 요 저점 자리 때 매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면 요 저점 자리 때죠. 한 3만 원대 초반 자리 때까지도 조정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비중이 15% 정도가 되시니까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려서 31,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분할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만 원 위에서 매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시장의 특성상 조금 이게 지루한 감이 좀 있어요. 시장이 차트가 또 올라갈 것 같다가도 눌렸다가 좀 지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제법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가장 잘 포착하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이 알고 계십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맞춤형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KT요. 네, KT 매수가와 비중은요? 5만 원이요, 20%. 네,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시군요. 예. 매수가 근처에서 가격대가 유지가 되다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요. 전문가님께 네. 바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 팔아야 나? 그 배당 먹으려고 샀는데 너무 저렇게 안 올라가니까 지루해서요. 아, 그게 고민이셨군요.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여쭤볼게요. 예. 전문가님 차트 정배열 최근에 좀 깨지는 모습인데 추세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예, 어머니 네, 배당 드시겠다면서. 네. 근데 뭐가 지루해요? 아, 그래도 저기 5만 원에서 사서 불안해서요. 아니 배당 드신다면서. 뭐가 불안하냐고. 배당을 드시려고 매수를 한 건데 예. 뭐가 불안하냐고. 빠지니까. 네. 와, 어머니 100원도 빠졌다. 100원. 그러면은 100원 빠졌어, 어머니. 근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판다면 어디서 팔아야 나 궁금해서요. 어머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나는 배당을 먹으려고 샀는데 어서 팔아야 되냐라고 하는 게 말이 맞아요, 어머니? 그럼 배당락 때까지는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배당을 드시겠다면서요, 배당을. 네. 그죠? 그러면 배당락이 될 때까지 들고 네.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어머니 말씀하시고 나는 배당을 먹으려고 샀는데 빠지니까 불안해. 어서 팔아야 돼 라고 하는 건 시세 차익이잖아요. 네.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세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은 시세 차이 걸려면 어디서 시세 차이 걸려야 나? 겁나게 무거운 종목이요, 이 KT. 네. 뭐 기껏해 하면 52,000원 가겠지 뭘. 어머니 단기일 네. 거 아니야. 예. 그죠? 단기죠? 예. 어머니는 배당 성향이 아니야. 보니까. 그리고 배당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배당주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기 밑바닥에 막 배당이 7%, 8%짜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갖다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사고 그래요. 자, 어머니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네. 52,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거 팔아요. 네. 요거 팔아서 다른 거 하세요. 팔아서 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머니 단기잖아요. 네. 그죠? 네. 성공 투자하세요. 그래, 종목 좀 사면 뭘 살까 좀 일러주세요. 싫은데요? 종목 뭘 사야 되나? 내가 왜 그거 사야 돼? 팔아서. 내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어머니? 자, 어머니 명확하게 하세요. 배당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떤 거예요? 시세 차익 노리려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 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머니는 보시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중장기로. 중장기로 6개월 이상? 네. 6개월 이상이요? 네. 야, 이 어머니 상대하기가 대응하기가 되게 힘드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요거 가스공사 같은 거 괜찮아요. 네. 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거 괜찮으니까 요런 걸 보거나 네. 아니면 네. 어머니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투자증권이 있어요. 하나투자증권. 네. 하나투자증권. 한화. 하나. 예. 그거 좀 한번 노려보세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고 했어,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배당을 받는다고 했다가 시세 차익을 한다고 했다가 참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11,785원에 7%를 매수하셨어요.
롯데관광개발을 한번 볼게요. 롯데관광개발 11,785원이었어요. 일단 고점권역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조정을 받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서 조정받으면 좀 더 사실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국내 숙박시설이나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질 않았다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 신문 기사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무비자, 중국 쪽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요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좀 저항 자리대예요. 지금 요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게 되면 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터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요 부근의 종가 자리대가 지금 이 가격대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예요. 뭐냐면, 나 요거 저항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덜어주고 눌러주면 다시 살 거야.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길게 끌고 가볼래? 하반기까지 끌고 가볼래? 라고 생각하면 밀렸을 때 좀 더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하시는 전략.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 11,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눌리면 여기서는 비중 좀 더 늘리셔도 될 것 같거든요. 11,000원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고 보유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하게 된다라면 이 다음 저항대가 15,000원대가 좀 될 거예요. 15,000원대가 될 테니까 그 15,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좀 차익을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샵 0082번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상담해 드릴까요? 이스트 소프트요. 네, 이스트 소프트 매수가와 비중은요? 22,700원에 30%요. 네, 2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시군요. 오늘 예. 7% 넘게 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큰 모멘텀이 있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바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전략 쓰면 좋을까요? 어머니 이거 지난달에 매수하셨죠? 예. 5월 달에. 나가셨어요? 예. 아니요. 4월 달에 한 것 같아요. 4월 달에요? 예. 4월 달에 이게 한번 23,5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 더 갈까 봐. 안 이때 팔았어요. 매도를 안 하셨구나. 예. 그랬더니 막 줄줄줄줄 빠져가지고 네. 심장이 떨려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그 심장이 떨리시고 그러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크게 걱정할 만한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예. 이스트 소프트가 인공지능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인공지능이 예. 우리나라만 하나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인공지능 열풍이죠. 예. 그러면 국내용도 아니고 국내에서 한정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고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 자, 월봉 차트 요거 한번 봐보세요. 예. 월봉 차트를 보면 얘가 뭐 예. 올라간 거 있나요? 아니요, 별로 안 올랐어요. 별로 올라간 거 없죠.
예. 근데 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요? 아니 줄줄줄 자꾸 흐르니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양호한 거죠. 10%도 안 아니요. 밀렸구만.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하셔서 그래요. 한 번에.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럼 얼마에 팔면 돼요? 지금 30%를 갖고 계시니까 예.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요 3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기간 많이 걸리면 파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000원 정도에서 한 번 팔고 다시 내려오면은 또 살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수요? 예. 선수냐고 어머니. 아니요, 선수 아니에요. 선수 아닌데 그러니까- 선수인 척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머니. 선생님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25,000원에 뭐 그 팔고 싶은 거야 어머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지만 예. 25,000원에 팔고 밀린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훅 예. 하고 빠지면 그때 또 심장 떨려서 잠 못 자네 뭐하네 상담하면 저 안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어머니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럼 25,000원에 30%야. 예. 그러면 25,000원 정도가 되면 약 한 예. 10% 정도는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을 팔고 예. 나머지만 3만 원 넘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전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막 크게 막 마음 졸이고 막 불안해하고 그럴 만한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요. 예.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그러면, 예, 선생님만 믿고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저 믿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더존 비즈온 61,650원 8%를 매수를 하셨어요. 더존 비즈온이 참 좋은 주식인데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참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66,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조금 늘어지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자, 인공지능의 필수는 데이터 센터예요. 20년도에 최고 실적을 보였다가 역성장 22년도까지 역성장을 했다가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나갑니다. 올해는 이제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죠. 밸류가 높은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점이 매물대가 여기가 참 두터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요 매물대가 지금 되게 두터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요걸 하려면 거래량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져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늘어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7% 정도가 되니까 지금은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61,650원이에요. 61,65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52,000원대? 52,000원대부터 한 5만 원 언저리 때까지 오면 여기에서 조금 더 매수하셔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8%니까 한 뭐 10% 정도는 더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요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밑에서 추가 매수한 거는 65,000원 위로는 매도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보자 밀리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은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선의 전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그러한 전략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상담해 드릴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어떤 것일까요? 블루엠텍요. 네, 블루엠텍 매수가와 비중은요? 아, 13,800원에 10%인데요. 네, 제가 무상증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받으려고요. 네, 그런 고민이시라면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바로 전략 세워주실 거예요. 이 종목도 네. 꽤 오래 들고 계셨을 것도 같은데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어떤 전략들 세워가면 더 좋을까요? 어머니 이거 그 무상증자 받은 거 네. 그것도 그냥 갖고 계세요? 네,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왜요? 그때 그냥 오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니까는 손해는 안 보는 것 같는데 이번 말일날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말일날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점에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비만 그게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 있어가지고 좀 더 들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많이 팔더라고요. 많이 산다고요? 예. 아니 판다고 매도하다가. 자, 우선 네. 무상증자가 네.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에요. 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이거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이거 무상증자 하는 건 알고서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이 무상증자를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 블루엠텍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은 좀 오르겠다, 무상증자 받고 나면 좀 오르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럼 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자, 우선 블루엠텍이 비만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얼추 밀릴만치 밀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밀린 거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매수 단가가 13,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건 손실 아니에요? 무상증자잖아요. 2,000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서 13,000원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살 때는 그래서 샀는데 총 합치면은 이게 30%거든요. 2,000주 하고 제가 10% 그러니까 하고 무상증자 받은 거하고 매수한 가격하고 퉁 이렇게 합쳐갖고서 단가가 네, 얼마시냐고. 네, 맞아요. 네, 얼마시냐고. 어머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냥 제 상가격에서 13,800원에서 이거하고 계산을 하니까는 본전은 좀 넘은 것 같는데. 본전이 좀 넘은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요 21선짜리 때 요 7,000원짜리 때가 저항이에요, 어머니. 61선요? 21선 요 7,000원짜리 때가 저항이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요 구간에 오게 되면 네네. 반 이상 매도하세요. 아, 반요?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네네.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에요.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다음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19만 3천 원, 25%. 미국 관세 때문에 불안하네요. 현대차 19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미국 관세 때문에 불안하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매수하신 단가가 어찌됐든 5월 달이나 요때나 될 건데 이때도 관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밀리니까 이제 불안하다 이거죠. 자, 현대차도 무거워요. 현대차도 무거운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낫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단가는 크게 걱정할 만한 단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를 보면 현대차가 지금 보면 작년에 12,000원에 배당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6%가 조금 넘어요. 은행 이자의 거의 2배가 넘죠? 자, 그러면 25%를 매수를 하셨어요. 현대차가 비싼 거는 아니에요. 비싼 부분도 아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25%요 정도는 그냥 얘가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빠져갖고 뭐 16만 원이 깨지고 15만 원이 깨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하반 경직을 보일 구간이에요. 그러면 요 25%는 그래 까짓 거 요거 밀리면 나 배당 받아버릴 거야. 그 생각하고서 그냥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요 22만 원 위로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하니 그렇게 편안하게 좀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다가 올라가면 저기에서 팔든가 아니면 더 가져가시든가 그러면 아니면 배당을 먹으면서 더 끌고 가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관세 때문에 불안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 근데 그로 인해서 막 죽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하니 야 까짓거나 밀리면 나 이거 배당 받아버릴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보유. 그래서 22만 원 정도 올라갔을 때 시차익을 낼 건지 아니면 배당까지 받으면서 더 가져갈 건지 요걸 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힌트를 받아가는 방법 저희 방송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 문자 상담 창구와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예, 대부 시스터즈 네, 대부 시스터즈 매수가와 비중은요? 44,900원에 10%. 네, 4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시군요. 최근 흐름도 양호하고 또 정배열 세워가기 직전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전략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6% 정도 올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매물대 만날까 봐 그 부분도 걱정돼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택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매수하신 지가 좀 제법 되셨나 보네요. 네, 저기 옛날에 했다가 요번에 39,000원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낮춘 거예요. 아, 39,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 네. 그럼 비중도 10%면 그래도 비중 조절을 잘 하셨네요. 네. 자, 일단 게임주예요. 그죠? 네. 어머니 게임 좀 하세요? 아, 게임은 안 하는데 네. 이거 방송 보고 한번 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일단 그러면 게임주도 슬슬 좀 얘가 이 친구도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네. 실적도 아마 돌아서는 듯한 뉘앙스인데 일단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고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가만 있어봐. 얘가 배당이 나오나? 얘는 배당이 안 나왔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크게 뭐 걱정할 만한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갈까요? 우선 짧게만 보면 5만 원대? 5만 한 3천 원에서 5만 5천 원?
네. 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여기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게 넘어가면 65,000원, 그러니까 53,000원, 54,000원, 그 다음에 63,000원, 64,000원, 10,000원. 예. 53,000원, 그러면 54,000원, 네. 여기서 절반. 아, 예.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 금액 땅 파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음. 조금 오래 가져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래 가져간다고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딴 거 사죠. 아, 그러면 53,000원에 팔까요? 53,000원하고 54,000원 요 언저리 때 네. 차라리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할 테니까.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예. 되세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련되어 있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후장의 전략들 전문가님께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 체크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내일은 휴장이에요. 선거들 다 꼭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이 거래일 하고 나서 또 휴일이죠. 이번 주에서 다음 주는 또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많이 조정받냐? 그건 모르겠어요. 과거에 불과 며칠 전이죠. 2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격 조정인 것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고점 자리 때죠. 2650선? 그 정도 때만 지지가 돼도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대선이 지나고 나게 되면 아마 새로운 판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섹터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밴드 내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저PBR 종목군들이나 고배당 주식들이 좀 있어요. 고객이탁금이 60조를 넘어서게 되면 중소형주 쪽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58조가 넘어갔는데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중소형주 중에서도 고배당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나쁜 한 가지 좀 방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적인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월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지주사, 홀딩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굴뚝주들 있잖아요.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 뭐 유통주라든가 이런 쪽 보게 되면 PBR 0.3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좀 여유 있게 본다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주들, 뭐 LNG,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원자력 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요, 가치 판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